네, 결국은 이제 정책 모멘텀을 현실로 이어갈 수 있는 지표 호전이 나와야 되는데요. 지표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아직은. 조금 전에 전해드린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경상수지 23억 6천만 달러 흑자이긴 하지만 전월에 비해서 절반가량으로 축소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구조 자체가 소위 불황형 흑자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흑자 기조를 그나마 유지하는 게 다행이고요. 8월 산업활동 동향도 발표가 됐는데요. 광공업 생산이 0.7% 줄었습니다. 3개월째 감소한 거고요. 경기 동행지수, 선행지수도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 산업활동도 투자도 위축이 돼 있고요.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들을 나타냅니다. 이 부분은 또 취재기자 잠시 후에 연결하도록 하겠고, 먼저 용환석의 펀더멘탈 투자로 페트라 투자자문 용환석 대표와 함께 시장 흐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가 이렇게 좋아져야 되는데 말이죠. 아직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요. 스페인은 국채금리가 상승하고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다행히 이제 스페인 정부가 대규모 긴축안을 발표하면서 진화를 좀 하긴 했는데요. 각국의 부채 높은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부채 규모가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가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스페인에서 긴축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주었는데, 이게 이제 스페인을 비롯한 남부 유럽 국가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요 이유가 국가 부채가 과도하게 높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경우를 보면 다음 이제 그래프에도 나와 있는데 뭐 한 33% 정도로 굉장히 GDP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이제 그런데 스페인이나 뭐 아일랜드 같은 나라들도 사실은 2008년 금융위기 전에는 국가 부채 비율도 낮았고 또 재정도 이렇게 적자가 아닌 유럽의 모범 국가였는데, 이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민간 부분이 급속도로 나빠질 때 이제 정부에서 민간의 부채를 흡수함으로써 이제 급격하게 나빠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민간 부분을 보지 않고서는 이제 정부 부채가 낮다고 해서 그러니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민간 부분을 보면은 이제 민간 부분은 이제 기업과 가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제 먼저 기업 중에서 금융 쪽도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융권이 아닌 비금융 기업을 봐도 우리나라가 이제 높은 편에 속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계 부채도 우리나라가 아주 세계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하고 이제 정부 부채를 다 합친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부채가 높은 그러한 이제 나라에 속합니다. 이제 과거 우리나라가 쭉 성장을 할 때 주로 수출 위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민간 소비 부분은 그다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지 않았고, 실제 2000년 초 이제 신용카드 버블이 있었을 때 몇 개를 제외하면은 다음 그래프에나 보시는 바와 같이 쭉 경제 성장을 하회했었습니다. 민간 소비 증가율은. 그런데 현재 상황은 이제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수출, 아까도 이제 발표를 했지만 점점 수출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가 꾸준히 성장을 하려면은 민간 부분의 성장이 이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소비 부분이 사실은 부채가 높다 보니까 이제 소비의 촉진을 발목 잡는 그러한 면이 있어서 당분간은 조금 이제 아주 경제가 화랑이 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주식시장 상황으로 좀 돌아와서요. 3차 양적 완화 QE3 이후에 기대감이 높았는데 시장의 반응이 뭐 이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예. 특별히 또 이제 대형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는데 오히려 중소형주 장세만 좀 박스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국이죠. 이런 장세 흐름이 계속 이어질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QE3가 발표했을 때만 해도 유동성 랠리 또 대형주 이런 기대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 한 2주 지나고 봐서 별로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번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되는데, 먼저 그동안 대형주 중에서 굉장히 좋았던 삼성전자나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 앞으로 업황이 꼭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보다는 좀 좋아지지 않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경우를 보더라도 애플과의 소송 결과 이후로 사실은 그 전까지의 그런 상승 모멘텀이 어느 정도 주춤한 건 사실이고요.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글로벌 경기 영향인지 자동차 수요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원화가 강세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항상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과거보다는 업황이 좋아지지 않은 것은 이제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설비 투자라든지 경기 부양 정책에 큰 수혜를 받던 조선기계화학 이런 업종들이 사실은 이제 많은 기대가 있었는데
이제 어저께 이제 미국 증시가 많이 상승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그 중국의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국의 경기 부양책은 나와봐야지 좀 그 확실하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 요번에는 그 부양책 자체가 서비스업에 많이 집중해서 이렇게 하긴 한다는 그러한 전망도 있어서 한번 그 이제 실제 나와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민간 부분의 그 과다 부채라든지 또 민간 소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금융, 유통 이런 부분이 다 사실은 전망이 좋지 않은데 아무리 경제가 좋지 않더라도 또 일부 항상 그 영향을 덜 받거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뭐 잘 예를 들어서 뭐 온라인 모바일이라든지 뭐 엔터테인먼트 쪽 또 이제 중국 경제가 소비 위주로 전환을 하면서 그 중국 그 소비에 관련된 이제 혜택을 본 이러한 부분이 이제 그 굉장히 아직도 그 나쁘지는 않은데 공교롭게도 사실 이제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주식 시장은 업종별로도 나눠 보기도 하고 또 크기별로 대형주, 중소형주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공교롭게도 뭐 삼성이나 현대차를 제외하면 대부분 업황이 안 좋은 분야가 대형주에 속해 있습니다. 또 중소형주는 사실은 또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중소형주가 꼭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 선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은 좀 중소형주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그 다음 이렇게 보시면은 실제로 크기별로 보면은 대형주, 사실은 제가 초대형주 따로 더 이제 시가총 10조 원 이상은 더 나누어 보았는데 대형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종목 수로 보면은 중소형주가 훨씬 뭐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 얘기는 그 큰 돈을 운용할 필요가 없는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사실은 삼성전자나 시가총액이 아주 작은 회사나 같은 한 종목이라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 그 큰 기관 같은 데서는 시가총액 비중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 상황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또 상황이 좋은 또 그 전망이 좋은 중소형주를 많이 편입하다 보면은 전체적인 시장보다 또 전체적인 경제보다 좋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상대적으로 이제 경기 영향을 좀 덜 받고 탄탄하게 갈 수 있는 중소형주에 주목을 당분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그 업종 가운데 주목할 만한 거 어떤 거 있을까요? 예, 그 조금 아까 이제 몇 가지 분야를 말씀드렸는데 또 그러한 내용은 그 뭐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많은 종목의 주가가 연초 대비 상승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덜 오르고 아직도 그 저평가된 회사를 좀 잘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한번 소비 부분을 한번 그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체적인 소비가 그 위축돼 있고 또 증가하지 않지만 그 중에서 그 품목별로는 그 많은 변화가 그 이게 패턴이 많이 다른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아래쪽부터 보시면 교통 같은 경우는 그 유가가 계속 상승을 해서 뭐 그런 이유로 사실 교통비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 통신 쪽도 마찬가지인데 뭐 스마트폰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 이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할 게 많아지다 보니까 또 통신비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쪽이 줄어드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의류, 신발, 식료품 같은 경우는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기가 침체됐다고 하지만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찾아서 투자하면은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지금 그 상황에 맞춰서 어디서 지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산업 변화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종목도 조금 유망한 거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오늘은 그 아까 통신비 지출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이제 그 종목을 몇 개 소개해 드릴 텐데 첫 번째 회사는 엔텔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동통신사의 그 과금 솔루션이라든지 또 트래픽 제어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국내 1위의 업체인데 그 최근에 이제 뭐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고 또 통신 환경도 과거 3G에서 LTE 환경으로 바뀌면서 이 회사의 솔루션이 많이 필요한 그러한 환경에 처해져 있다 보니까 앞으로 많은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상 이익 대비 이 회사 주가는 6배, 즉 이제 퍼가 6배 수준의 그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서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두 번째 그 종목은 네이블 커뮤니케이션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그 유무선 융합 통신 서비스 전문 업체인데 그 차세대 통합 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인 RCS 솔루션이라는 이러한 솔루션과 또 푸시 알림 솔루션 등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술력이 출중한 회사입니다. 또 이제 최근 통신사에서 VoLTE라는 이러한 쪽에 많은 투자가 계획되어 있는데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그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이
하반기에 많은 매출이 몰리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 보니까 이제 반기 실적만 보면은 정확히 올해 실적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좀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여러 가지 그 기술력 등으로 볼 때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관심 가질 종목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용환석의 펀더멘탈 투자 페트라 투자자문 용환석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